자,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또 국정농단 의혹 퍼즐이 하나하나씩 맞춰지고 있습니다. 자, 진실 규명을 위해서 정말 쉴 새 없이 발로 뛰고 있는 기자, 자, 우리의 보석 같은 기자, 뉴스 인사이다 박형광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박형광입니다. 자, 우리 애청자분들 찾아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의 못 주무신 것 같아요? 네, 좀 그래서 늦게 일어났어요. 네. 잠깐 자게 돼가지고.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가 단독이 좀 많고요. 좀 오늘 많은 분들, 우리 애청자 분들이 많이 들어와서 지금 보고 계시는데, 요즘 보도는 이준석 의원 특집 같습니다. 뭐 단독을 내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지금 저희가 보도하는 내용이 네. 이준석 대표와 만나서 나눈 얘기를 풀어서 낸 거거든요. 네. 사실 그래서 지금 보도가 어떻게 보면 이준석 대표에 대한 저격 같은 기사여서 네. 사실 기자로서는 좀 부담이 있는 음흠. 기사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렇고. 네. 근데 이게 시점을 잘 보셔야 되는 게 3일날 지난 10월 3일날 저희가 만나서 대화를 나눈 겁니다. 이준석 의원하고 둘이 나눈 대화라는 거죠? 네, 그래서 네. 그 시점을 좀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이게 저희가 첫 보도가 9월 5일이었고 네. 두 번째 보도가 9월 19일이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9월 19일 날 보도가 된 뒤에 이준석 의원이 굉장히 좀 정치적으로 좀 궁지에 몰리는 상황이었는데 네. 근데도 저를 만난 겁니다. 네,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한 거다. 네. 그래서 이준석 의원께서는 뭐 맥주 한잔 하면서 가볍게 얘기한 거를 왜 보도했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던데 예.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그리고 맥주라는 게 뭐 좀 그 상황에 대해서 구구절절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좀 그렇지만 네. 저희가 스터디 카페에서 조용히 대화를 나눈 뒤에 그 대화를 끝내고 맥주를 한 잔 하긴 했어요. 아하. 네, 그래서 그렇게 대화 말하는 끝난 거는 후에 네. 맥주는 그냥 덤으로 한 것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아. 그렇게 치부해버리는 거는 좀 이상하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 이준석 의원도 분명히 의도를 가지고 저에게 말한 이유가 있다. 그렇죠. 네, 예. 그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요. 네. 지금 말씀대로라면 이준석 의원이 좀 취재를 이제 협조하는 것처럼 하다가 약간 트릭을 썼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실제로 저희는 좀 그렇게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뭐냐면 처음에 저희가 보도를 한 뒤에 네. 어떤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준석 의원이 키맨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당 대표였고 그렇죠. 많은 사안들을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전에 얘기했지만 공천 관련해서는 알 수 있는 사람은 그 공천 받은 그 사람하고 맞습니다. 당 대표, 공관위원장 네. 세 명 정도다. 이렇게 어쨌든 얘기하거든요. 공천장에는 당 대표 도장이 찍힌 들어가거든요. 거거든요. 무조건 그렇기 들어가거든요. 때문에 예. 이준석 의원을 찾아갔을 때 그 이유는 이 상황에 대해서 네. 어떤 해결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서로 협조하자라는 네. 차원에서 찾아갔던 겁니다. 아하.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이준석 의원은 다른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를 저희도 취재 과정에서 좀 판단을 했고 네. 그래서 보도하게 된 겁니다. 그 지금 보도된 내용 중에 첫 번째 단독 보도가 일단 앙코르와트 방문 관련해서 그때 카카오톡 대화를 이준석 의원이 봤다. 그게 단독이었는데 네. 일단 요 내용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7불사 회동이라고 하는 게 저희가 9월 19일 날 보도했던 내용인데 네. 그때 당시에 김영선 의원과 명태균 씨가 천하람 의원과 이준석 의원을 만나서 김건희 여사가 보낸 텔레그램을 보여주면서 네. 이걸 폭로할 테니 개혁신당 비례 1번을 달라. 뭐 어떤 그런 공천 거래 논의가 있었다라는 건데 그 현장에서 예. 사실은 텔레그램뿐만 아니라 예. 카카오톡 메시지도 있었다. 아, 카카오톡도 있었고. 그 예. 메시지 내용은 명태균 씨가 꿈자리 얘기를 하면서 네. 어떤 앙코르와트 그 대통령 대회 순방 공식 일정을 좀 바꾸라고 조언을 했고 네. 그 김건희 여사가 그걸 받아들였다라는 내용이 담긴 그런 네. 정황을 알 수 있는 카카오톡 내용이다. 네. 그것이 한 개가 아니라 6개, 7개 정도 된다. 맞네요. 라고 예. 말을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준석 의원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회의적이었지만 천하람 의원은
좀 어떻게 보면은 구미가 당겼다. 예, 그래서 이거 폭로를 하자라고 폭로를 했던 하자. 의견이었다. 예, 입장이었다. 그때 폭로를 하고자 했던 게 앙코르와트 카톡 이 부분도 포함이 되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들었을 때 왜 천하람 의원이 2, 3일 동안 칠불사를 찾아가서 기자회견문을 작성했느냐에 대한 어떤 의문도 풀릴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자, 지금 말씀대로 지금 명태균 게이트 이게 터지고 나서 이준석 의원은 좀 다르게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게 참 저로서는 안타까운 지점이긴 한데 이준석 의원은 명태균 씨의 변호인 역할을 자처하고 있어요. 아, 그렇게 인식을 하고 계시는군요. 네, 그리고 지난 3일날 저에게 말했던 것과 그동안 방송이나 어떤 페이스북을 통해서 본인의 입장을 밝혔던 것이 너무나 충돌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10월 3일 날 만났을 때 했던 얘기하고. 네, 많은 부분이 충돌하죠. 그러니까 단적인 예로 이준석 의원은 5월 9일 날 처음 명태균 씨와 연락을 했다고 해요. 하지만 저희 보도만 보더라도 2021년 재보궐선거 당시에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당시에도 명태균 씨와 논의를 했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장 재보궐선거가 4월 7일입니다. 2021년. 그러니까 2021년 5월 9일 날 처음 연락했다라는 거는 악의가 맞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어떤 상충하는 충돌하는 본인이 말했던 거가 충돌하는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거짓말인데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왔다. 예.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저희에게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한번 당해보라고 기사를 내는 게 아닙니다. 아유, 그렇죠. 기사를 내는 게 아니죠. 저희가 기사를 내는 이유는 따로 있고요. 저희는 취재하는 동안에 이준석 의원께서 저희의 눈을 좀 돌리려고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게 트릭이든 어쨌든 간에 우리가 보는 시각을 좀 아니면 좀 우리 저기 나오고 있는데 야마를 바꾼다 뭐 이런 느낌인가요? 그렇죠. 뭐냐면은 저희는 사실 지금 현 상황에서 방향은 이 사태의 본질은 모든 걸 설명해 줄 수 있는 본질은 여론조사라고 파악을 하고 여론조사인데, 있어요. 근데 이준석 의원께서는 다른 방향을 설정해 줬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굉장히 드문데 취재원이 이 방향으로 가야 돼라고 기자에게 적극적으로 말을 하는 거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취재원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프레임을 전환시키려고 했던 게 아닌가. 그래서 거기에 실제로 저희도 많은 시간과 돈을 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취재하는 과정에서 확신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준석 의원께서 저희가 다른 방향을 보게끔 하려고 했다. 그래서 여론조사 우리 그 조작 이게 더 중요한데 다른 거를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에 오세훈 시장 편에 서서 안철수 후보하고 단일화 시킬 때 요 기사를 저희가 보내드렸는데 사실 알고 보면 이것도 이준석 의원이 알려줬기 때문에 기사화 시킨 거겠네요. 그렇죠. 이게 다 사실은 이준석 의원의 인터뷰. 인터뷰 과정이 나왔던 거군요. 인터뷰 과정이고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당연히 이 공식 인터뷰는 아닌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난이 있을 수 있고 비판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다 제가 감수할 부분이고요. 그리고 정치인이 기자를 만나는데 다 무조건 비밀로 지켜진다라는 건 없거든요. 이게 굉장히 유의미하고 저희도 할 경우에는 보도를 하는 거고 그 과정에서 저희도 많은 논의와 갈등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24일자 그 뉴스토마토 단독 그게 앙코르와트 카톡이 있었다 이 부분인데 이거를 사후적으로 짜맞춘 것이다라고 최근에 이준석 의원이 반응을 보였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짜맞출 게 없죠. 그게 이제 그 카톡 내용 관련해서 카톡 내용을 정확하게 저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건 맞아요. 근데 서로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그 녹취 내용을 보더라도 그 앙코르와트 일정 바꾼 거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제가 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서로 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정황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를 명태균 씨가 이준석 의원에게 보여줬다라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자꾸 어떤 말을 덧붙이는 거는 본질을 호도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준석 의원의 행보를 보면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뭔가 흐름을 바꾸려고 한다, 주제를 바꾸려고 한다 이런 부분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명태균 씨를 지금 보호하는 또 옹호하는 입장이거든요. 명태균 씨 주장을 옹호하는 입장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러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저희가 굉장히 주목하는 부분인데 왜 이준석 의원은 명태균 씨의 변호인 역할을 자처하느냐. 그래서 제가 직접 물어봤습니다. 약점 잡힌 게 있느냐. 약점 잡힌 건 없다 그래요. 그런 질문을 드려봤다는 거죠. 네, 없다 그러면서도 어떤 피곤해질 일이 많다라고 하는데 저희가 지금 판단하기로는 어떤 중대한 일을 좀 하면 안 되는 일을 같이 한 것 아닌가라는 그런 추측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명태균 씨를 옹호하는 변호하는 입장이다라는 게 우리 박형학 선생님 생각이신데 그리고 그거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취재를 하고 있고 명확해지면 보도를 할 겁니다. 또 보도를 할 수도 있다라고 예고도 하셨고요. 자, 기사에 나오고 있는 황종호 행정관 이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하고 어떤 사이입니까? 황종호 행정관은 저도 잘 아는 분인데요. 이분은 이제 동해 황사장이라고 알려진 이 정권의 가장 비선 실세라고 알려진 분이 계세요. 그분의 아들이시고 윤석열 대통령을 삼촌이라고 부르는 그리고 대선 기간에도 저도 봤지만 1호차라고 하는 윤석열 후보가 타고 다니던 차를 항상 같이 타고 다녔던 그 정도입니까? 그리고 이분이 윤석열 대통령의 휴대전화를 직접 들고 다니면서 연락을 취한다. 연락이 오는 거에 답변을 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정호 행정관 때문에 명태균 씨하고 좀 대통령 간의 관계가 소원해졌다. 이것도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는 이제 이준석 의원의 설명인데. 이건 이준석 의원이 말씀하신 거죠? 이제 황종호 행정관께서 명태균 씨를 굉장히 사기꾼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 앞서에서는 명태균 씨가 황종호 행정관을 소위 말해서 좀 졸로 본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다. 아무것도 아닌 걸로 봤다. 그러다 보니까 두 분이 좀 갈등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황종호 행정관께서 대통령께 어떤 명태균 씨가 사기꾼이다. 그리고 실제로 사기 전과가 있으신 분이고 공직사범이시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어떤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 뒤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명태균 씨를 좀 끊어낸 것이다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준석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이 황종호 이 행정관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얘기를 해서 명태균하고 관계가 끝났다라고 지금 되는 건데 사실 또 그런 생각 들어요. 운전 계속 옆에 있고 전화기까지 받으면 측근 중에 측근 아닙니까? 이제 주변에서는 측근이라고 부르지 않고 가족이라고 부릅니다. 가족 정도입니까? 가족이라고. 왜냐하면 삼촌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대통령 그리고 김건희 여사를 작은 이모, 작은 어머니 이렇게 작은 엄마라고 부르는 정도이기 때문에 가족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족 같은 사람이 명태균하고 끊으라고. 그 이전에 사실 보도에 따르면 어떤 의원이 윤한홍 의원인가요? 제안을 했다. 이철규 의원 등등이 못 보게 했다고 하지만 알고 보면 황종호 행정관 때문에 그러게 된 것이다라고 좀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여권 내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 부분도 계속 취재가 되는 겁니까? 저희는 이제 본질은 사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론조사가 본질이다. 여론조사, 공천 개입. 두 가지가 거기에 본질 집중을 아닙니까? 좀 할 겁니다. 자, 이번 기사 다시 좀 돌아가면요. 이번에 보도된 거는 김건희 여사의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개입 정황입니다. 좀 놀랐는데 사실은 명태균 씨가 이준석 의원한테 김건희 여사가 김진태 강원지사 예비후보죠 당시 경선 기회를 줬다. 이건 이준석 의원이 얘기했던 내용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이제 오늘 보도인데 이게 이준석 의원도 이 부분이 믿기지 않는다라면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도 명태균 씨의 얘기를 전에 들었던 겁니다. 실시간으로 그 당시에도. 그러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저에게 말하면서 이제 저희가 보도를 한 내용이긴 하지만 김진태 지사가 컷오프 됐었거든요. 지난 지방선거 원래 컷오프 됐었어요? 네, 컷오프 됐었는데 4월 14일 날 컷오프 됐고 4월 15일 날 단식 농성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4월 18일 오전에 다시 이제 경선 다시 기회를 얻은 겁니다. 컷오프에서 살아난 거죠. 그 사이에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가 있는 곳을 알려줬고 명태균 씨가 김진태 지사가 김건희 여사를 찾아가서 충성 맹세를 했다. 그래서 이제 김건희 여사가 집으로 가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살려주자라는 어떤 관련한 얘기를 했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정진석 당시 공관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었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경선 기회를 얻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충성 맹세를 했다.
이게 좀 충격적이긴 한데 충성맹세 뭐 이게 충성이 아니고 하여튼 그런 어떤 의도의 그런 내용인데 김진태 지금 지사 입장도 있을까요? 김진태 별말은 없어요, 아직까지. 지사는 입장을 따로 내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첫 보도했을 때도 입장을 내지 않았고 이번에 저희가 입장을 여쭤봤을 때도 따로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네. 오늘 저희 단독 보도는 강원지사 관련해서 김진태 컷오프 된 사람을 살려줬는데 그 내용을 이준석 의원이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뭐 그게 단독으로 보면 될 것 같고 그 당시 김진태 후보가 그 당시 민주당은 이광재 후보입니다. 이광재한테 이길 수 있는 아주 경쟁력 있는 후보다. 그래서 이게 컷오프 취소돼가 경선까지 간 겁니까? 황상무 후보도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실제로 김진태 지사가 황상무 그 전 앵커보다는 훨씬 경쟁력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인지도가 있죠. 네. 국회의원도 많이 하고요. 근데 그럼에도 왜 컷오프 됐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김진태 지사께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시절에 법사위원이셨고 기억납니다. 굉장히 강하게 질타를 하셨어요. 가장 혼냈어요. 네, 그것을 윤석열 대통령께서 마음에 담고 있었고 그래서 컷오프 된 거다. 그리고 난 다음에 김진태 지사가 이제 김건희 여사를 찾아가서 충성맹세를 했고 김 여사가 이제 선처 비슷한 걸 해줬다라는 게 이제 이준석 의원의 설명입니다. 와, 저도 기억이 나거든요. 그 청문회 과정에서 김진태 의원이 가장 혼을 냈어요. 맞습니다. 가장 사람 취급을 못했거든요. 그 마음이 이제 있었기 때문에 김진태보다는 어쩌면 황상무 씨가 더 윤석열 대통령 가깝잖아요. 그쪽 가려고 했는데 그래서 컷오프가 된 건데.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무릎 꿇고 뭐 이렇게 총성맹세를 하니까 다시 경선으로 부활한 것이다. 맞습니다. 이렇게 이준석 의원이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죠? 자, 또 경남지사도 지금 얘기가 계속 되고 있는데 유력 후보였던 사람이 윤한홍 의원입니다. 이 사람이 불출마한 배경에도 명태균 씨하고 김건희 여사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도 이건 보도를 드렸던 건데 앞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준석 의원도 재차 확인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박완수 지사를 아크로비스타에 데려갔고 윤석열 내외와 인사를 시켰고 그 뒤에 이제 윤한홍 의원 당시에 당내에서 가장 유력하다라고 여겨졌던 경남지사 후보였던 윤한홍 의원을 내려앉혔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이준석 의원도 알고 있었고 재차 확인을 해준 겁니다. 자, 지금 이 모든 오늘 보도 내용은 대부분 이준석 의원이 지금 했던 내용들인데 또 오늘 보도 내용 중에 좀 충격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김건희 여사 측에서 권성동 의원을 제거해 주겠다라고 얘기했다는 부분. 저희가 이번에 그 이준석 의원과 관련해서는 기사를 총 4개를 냈어요. 4개를 냈는데 그중에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기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겁니다. 권성동 제거해 주겠다. 왜냐하면 당 대표 시절에 2022년 7월이면 이준석 의원이 성상납 의혹으로 징계를 받고 그러니까 당원권 정지가 됐던 처분을 받았던 때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김건희 여사 쪽에서 와서 권성동 의원을 제거해 주겠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명백한 당무 개입이고요. 그리고 권성동 의원을 제거해 주겠다라고 했던 이유를 좀 돌이켜 보자면 그때 당시에 권성동 의원께서 원내대표셨고 직무대행, 당대표 직무대행을 맡고 계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김건희 여사 쪽에서는 어떤 정보를 얻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준석 의원과 권성동 의원 사이가 굉장히 안 좋다라고 판단했을 수 있을 겁니다. 그 이준석 의원이 이거 어쩌면 타협을 시도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뭐라고 하던가요? 그 권성동 제거 관련해서. 근데 이준석 의원께서는 당연히 거부를 하셨을 거예요. 거부를 하셨다고 말했고 저도 본인이?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왜냐면은 당시 윤핵관 중에서는 권성동 의원과 이준석 의원 사이는 가장 그래도 다른 윤핵관보다는 좋았다. 그렇게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거부했다. 하지만 와서 제안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제 당무 개입 아닌가라고 봅니다. 당무 개입이다 이것도. 자, 마지막으로 그 6월 1일 날 치러진 지방선거 당시 이준석 의원이 김건희 여사 개입 확신한다. 당연하다. 이런 얘기를 박형근 기자한테 직접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그거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제 김건희 여사가 지방선거 관련해서 공천 개입했다라는 걸 확신한다. 99% 확신한다. 본인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준석 의원이 당시 당대표가. 그리고 저희가 주목했던 부분도 이 부분인데요. 본인이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와 공천 관련한 통화 녹음이 꽤 있다.
아, 본인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예, 꽤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저희는 10월 3일 날 만난 뒤에 그러면 이준석 의원께서 이 판을 정리하기 위해서 그 자료를 제공해라 네. 라고 요구한 것도 사실입니다. 예, 왜냐하면 그거 어떤 그 부분은 굉장히 확실한 증거잖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요구한 것도 사실이긴 한데 분명히 본인이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네. 어떻게 반대로 얘기하면 저희도 끌려다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거 예. 받으려고 좀 원하는 대로 해줬다 이 말씀인가요? 뭐 쉽게 말하면 그럴 수 있죠. 네, 그렇게 말씀할 수 있죠. 자, 이제 이준석 의원 하고 싶은 말씀 좀 있을까요? 어쩌면 또 이준석 의원하고 두 취재 과정에서 했던 내용들이 네, 저기서 저러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보도하는 뭐 그런 측면도 있는 것 맞습니다. 하거든요. 네.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준석 의원이 페이스북에서 네. 밝혔지만 굉장히 저와 가까운 사이였어요. 친한 사이라고 그 네. 얘기를 밝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유감이고, 근데 제가 좀 이준석 의원께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네. 저도 이준석 의원이 동탄에서 당선되기를 바랐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네, 굉장히 많이 응원했었고, 어떻게 보면은 돕기도 했었어요. 네, 근데 지금의 이준석은 제가 알던 이준석은 아니에요. 그런 정치인이 아닙니다. 예. 네, 저는 이준석 의원이 굉장히 어떤 거짓말은 하진 않는다. 네. 그런 믿음이 있었지만 지금의 이준석은 너무 많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아하. 그래서 저는 지금 앞으로 이준석 의원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후속 보도는 어떤 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저희는 이제 뭐 여러 방면으로 준비하고 있는 건 있어요. 예. 있는데 본질적으로는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좀 취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여론조사, 하고 있고. 여론 조작이냐, 이게 어떻게 공천에 개입되냐, 이거까지 연결되는 거니까 핵심은 여론조사다. 네, 그리고 왜 모든 여건에서 조용히 하고 있느냐? 왜 가만히 있느냐? 좀 의문이 풀릴 수 있는 왜 가만히 있어요? 마지막 퍼즐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일단 그 마지막 퍼즐을 맞추면 저희도 이때까지 장기간 엄청나게 오랫동안 취재를 했기 때문에 보도를 이어왔기 때문에 아마 그 퍼즐을 맞추면 취재가 멈추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 퍼즐은 여론조사가 아닐까라고 박형아 기자님께서 조금 언지를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형강 뉴스토마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